14번 상법상 종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난 시간 주식에 관한 13번 주식에 관한 문제에 이어서 한 문제로는 조금 아쉬웠나 봐요. 아무래도 이제 상법에서 가장 중심은 이제 회사법이고 회사법에서도 가장 중심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주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. 주식 한 문제, 종류 주식,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권까지 이렇게 연달아 나오고 있죠. 종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의 전환, 종류 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 전 발행가액을 그대로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. 맞는 내용이죠. 348조 가보면은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 전을 그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그대로 간다.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요. 맞는 내용이고,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주식에서 전환을 청구한 경우, 이제 주주가 이렇게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회사가 전환을 하는 경우, 이게 두 가지로 나뉘죠.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주주가 청구한 때에, 회사가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 공고 기간이 끝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350조 나와 있죠. 맞는 내용이고. 그 다음에 3번 의결권의 배제 제한 관한 종류 주식이 그 뭐 상환 주식 있고 전환 주식 있고, 그다음 의결권 배제, 그다음에 배당 관련도 있을 건데, 배당 관련 이렇게 해서 종류 주식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상법책에 나옵니다. 의결권을 배제 제한, 의결권은 없이 그냥 배당 같은 것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주식도 발행할 수가 있죠. 그런 걸 다 종류 주식이라고 합니다. 뭐 콜라, 사이다 이런 종류 할 때 어떤 종류의 음료냐 할 때 그런 종류, 그 종류예요. 정관으로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죠. 정관으로 당연히 다 정할 수 있죠.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만 아니면 정관으로 다 가능합니다. 정할 수 있다. 344조의 3 그대로고. 다음 4번.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, 회사가 주식의 전환, 하는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정관에다가 정할 수 있다. 결론은 그거죠. 정관에 정할 수 있다. 정관에 다 정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346조. 회사가 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에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.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관에다가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이제 그 정관에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하면 정관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. 뭐 5번이 틀렸나 보네요. 회사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, 그러니까 아까 전환 주식, 상환 주식, 그다음 의결권 배제, 그다음 배당에 관한 그러니까 배당만 받는 거 반대로 의결권만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배당은 받을 수 있는데 의결권에는 간섭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할 수 있죠. 상환 주식, 회사는 상환의 대가를 현금만을, 여기가 틀렸네요. 현금만을 아니죠. 345조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도 가능하고 그 밖에 자산도 가능합니다. 대물 변제 저기죠. 대물 변제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그 현물 상환, 그 뭐라 그러지? 좀 아침이라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현물 출자 그런 개념이죠. 그러니까 자산, 실물 자산으로도 가능하고 유가증권도 가능하고 현찰도 당연히 가능하고, 다만 여기 다른 종류 주식은 제외한다고 그랬죠.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 상환 주식이 아니고 전환 주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류 주식을 공급하게 되면 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럼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과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의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, 그래서 다른 종류 주식으로 하는 거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현금, 유가증권, 뭐 실물자산 다 된다. 근데 현금만이라고 했으니까 조문 그대로 그냥 바꿔낸 거죠. 회계사 시험은 뭐 다 조문 위주로만 하되 이렇게 간간히 조금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 그런 것만 피해 가면은 뭐 문제가 딱히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문제가 짧아서 15번 한 번 더 풀게요. 자, 이번에는 비상장 회사의 주권. 틀린 것은 회사의 성립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. 이것도 조문이 있죠. 맞는 내용입니다. 이건 이제 반대 해석상 가능한데,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, 그 다음에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.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기일 후에 하라는 얘기죠. 근데 그 전에, 이 회사가 성립하기도 전에 너무 성급하게 발행을 해버렸네요. 그러면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죠.
이거 두 개를 해석상 합쳐 놓으면 이 문장이 나오겠죠.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. 조문 그대로고 뭐 주주는 정관의 주권의 불소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.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정관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경우에 제한해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. 이게 틀렸죠. 네. 반대로 얘기했습니다. 이건 358조 2 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 그냥 가능한 거예요. 일반적으로. 다만 정관에 이렇게 정함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. 그때는. 예.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예외를 바꿔놨습니다.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정관에서 정해놔야 신고할 수 있다면서요. 예, 이거랑 지금 정반대죠. 예.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겠네요. 예. 주권을 상실한 자는 재권 판결을 얻지 아니면 대하여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. 재권 판결을 통해서 재권 판결이라는 게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입니다. 내가 지금 주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주식 누가 주울 수 있잖아요. 길에서 어떤 사람이 예. 그러니까 길에서 어떤 사람이 줍더라도 그 주식의 효력을 상실시켜 주세요. 예, 누가 주울지도 모르고 나는 분명 길에서 잊어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그 주식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.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입니다.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재권 판결을 얻게 되면은 나중에 그 잃어버린 주식을 지나가던 개똥이가 주었더라도 그 주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 예.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. 재권 판결을 얻고 나면 그때는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. 그 잃어버린 주식 쪼가리가 돌아다녀서 이것도 효력이 발생하고, 그 다음에 이 잃어버린 사람이 저 주식 잃어버렸어요 엉엉엉 해가지고 재발행을 청구해가지고 또 주식이 생기면 이게 이중으로 지금 생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권 판결을 통해서 없앤 뒤에 그 다음에 재발행을 청구하라는 뜻입니다. 이 재권 판결을 얻지 아니하면은 그럼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. 이중으로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맞는 내용이죠. 주권을 상실한 자는 재권 판결 얻지 않으면 청구하지 못한다. 조문 그대로 내용이고,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, 정했으면 뭐 그대로 하면 되겠죠.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라고요. 네. 이거는 주권의 기재 사항을 보면은 주권에는 이렇게 하고 한다.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다가 적으라고 돼 있죠. 조문 그대로 내용이고, 이러한 내용은 360조의 3에 가보면 주식계약에서 특칙해가지고 다 기재해라. 주식 교환 계약서의 경우에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으면은 그 뜻을 다 적으라고 돼 있죠. 514조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랍니다. 똑같이 또 있죠.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할 때 그 규정을 적으랍니다. 어디에다가? 전환사채에다가. 주권에다가도 적고 전환사채에다가도 적고 주식 교환 계약서에다가도 적고 또 있습니다. 사채청약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기재해라. 또 똑같은 거 있죠. 주식의 양도에 관한 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.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눈도장을 찍고 가면 좋겠죠. 네, 4번도 맞는 내용이고, 무효인 주권에 대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. 네, 무효인 주권에 대해서는 선의취득 인정이 안 되죠. 이거는 선의이고 무과실로 정의한 경우에 민법에도 선의취득 249조에 나와 있고 상법에도 네, 동일한 규정들이 있죠. 359조 상법 359조 보면 민법에는 249조의 선의취득이 나오죠. 동산에 관해서 네, 부동산에 해당이 안 되고요. 부동산을 선의취득하면 난리 나겠죠. 네. 동산에 관하여 선의취득에 대해서 민법 249조에 있고, 상법에서는 주권도 똑같이 선의취득 규정이 있습니다. 상법 359조에 있고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. 수표법 선의취득 뭔 내용인가 가서 봤더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아까 여기 주권을 잃어버리면 재권 판결을 얻은 다음에 재발행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이중으로 주식이 두 개가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. 네, 그랬을 때 이 잃어버린 주식을 이제 이 사람은 재권 판결을 얻어서 재발행을 청구를 할 것이고, 잃어버린 사람은. 근데 이제 그 잃어버린 주식이 길에서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던 개똥이 새똥이가 만약에 그 주식을 줍게 되면 이 사람은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거냐, 이거에 대해서는 그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의 선의취득을 인정해 줄 것이냐, 아니면 이 사람이 재권 판결을 얻고 했으니까 원래 잃어버린 사람의 원래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인가. 근데 이 사람은 재권 판결을 받았는지 뭐 이거 알 바가 아니죠. 길에 돌아다니던 주식을 선의 무과실로 취득했다면 이 사람에게 선의취득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? 선의취득 규정도 있으니까.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학설의 대립이 있고, 그런 자세한 내용은 상법책을 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. 어쨌든 5번 지문은 맞는 내용.